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네,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서 이제 목요일이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회 뒤로 엄청난 후폭풍에 지금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TV 토론회 때 이제 트럼프한테 좀 이제 무참히 이렇게 또 짓밟히게 이렇게 또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설까지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나는 민주당의 리더이며 그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 한 명 한 명 다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간에 나는 출마를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바이든 대통령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바이든 대통령 지금 사퇴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라고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뉴스에서 뭐 난리가 났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내려오는 건가? 지금 뭐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유권자들,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한 60% 정도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올라오는 것도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고민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으면서 내려갈까? 사퇴를 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밀어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막 TV 토론회를 끝내지 않았느냐,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TV 토론회 때는 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 난리가 난 상태이면서 특히 민주당이 지금 좀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아마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제 다른 이 대통령 후보를 내놓는 게 이렇게 또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 CEO 있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 CEO가 원래 이제 민주당 편이면서 이제 민주당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또 기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제 내려와야 할 때가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수많은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렇게 또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이 트럼프가 무조건 이길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바이든 대통령 말고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남아야지만 우리 이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끝까지 가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몇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TV 토론회 이후로 지금 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TV 토론회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TV 토론회 때 이제 가장 부각이 된 것이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좀 느리고 뭐 말하는 것도 조금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말도 좀 이제 어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좀 너무나 좀 나약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강에 대해 가지고 좀 말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안토니 파우치 박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리더십을 이렇게 또 발휘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또 넘긴 이 안토니 파우치 이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 have no doubt.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건강할 것이라는 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파우치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건강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안토니 파우치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보고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한다. TV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어버버하거나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이 이상하다거나 뭐 치매기가 있다거나 인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엄청난 뭐 인지력 문제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뭐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얼버무린 감도 없잖아 있었고 좀 이제 약하게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건강 이상설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트럼프한테 발렸다.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몇몇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이것 봐라, 이 바이든 대통령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분명히 인지력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점에서 지금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 때 이 트럼프한테 지기는 졌지만 뭐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약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있기는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문제가 있다,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치매기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음모론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것과 이제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주장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회를 끝나고 난 뒤에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강 체크업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TV 토론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쉰 목소리도 이렇게 또 나오고 기침도 이렇게 또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감기에 걸리셨어가지고 좀 이런 문제가 있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TV 토론회가 있은 뒤로 바로 이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었다. 그냥 얼마 전에 감기에 걸리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 했었던 것이지 건강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 백악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다 체크업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대통령직을 맡는 데는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미국인들,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바이든 대통령 뭐 다 좋아, 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엄청난 이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되겠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이번 TV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활기차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약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느니 차라리 트럼프를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나 이 지지율 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지지율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측은 지금 세븐피겨면 이제 100만 달러가 이제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싼 이 TV 광고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번 TV 광고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또 부각을 했냐면은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펠로니라는 거, 이 중범죄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법 위에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짓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는 그 누구도 이 법 위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이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이제 평등하다
라는 것을 이제 베이스를 깔고 이제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딕테이터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이제 법 앞에서는 이제 평등하다,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TV 광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예전에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대법관들은 보수파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꽂아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9명 중에 이제 6명이 보수파고, 그리고 단 3명이 진보파이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법관들이 계속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판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 쪽에 더 좋게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이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면책특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법 위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BBC 기자가 이렇게 트윗에 이렇게 또 날렸거든요. 이 X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죽여야 된다라고, 죽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서제스션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비난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이 BBC 기자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법을 거스르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 좀 많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이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낮아야 한다.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나이 문제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를 뽑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지금 이 수많은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고 있고 재판을 계속 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형사재판까지 이렇게 또 받으면서 지금 이 중범죄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법관들이 면책 특권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범죄자가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미국이 어떻게 태어난 나라이냐? 미국은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그 누구도 이제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리덤 있지 않느냐? 누군가 법 위에 있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위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프리덤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처럼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은 둘로 나뉘어가지고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범죄자이니까 법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 독재자가 되려고 하니까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거 봐라.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 어버버버 거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모자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이가 들던지 아니면 이 나이가 안 들던지 간에 예전부터 이 대중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부터 좀 이제 쑥스러워하고 좀 원래 못했어요. 원래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외향적이면서 좀 이 주목받기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누군가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더 잘하게 보기는 보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인지력 문제가 있다느니 뭐 치매기가 있다느니 뭐 그런 거는 진짜 이 트럼피들이 지금 뿌려대고 있는 이런 음모론들인데, 이런 음모론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다 싹 잡아다가 깜빵에 쳐넣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 딕테이터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여기 뉴스를 보면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트럼프랑 이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TV 토론회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지지율이 이 TV 토론회 전에는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격차를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트럼프는 지지율이 49%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41%로 대략 한 8%포인트 차가 지금 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지금 이 TV 토론회 이후로 좀 이 지지율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지금 불리하게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수많은 이런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올해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4년은 아마도 이제 백인들이 엄청나게 설치되는 그런 4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을 때가 유럽에서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백인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이면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민을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소수민족 아시아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흑인들이나 뭐 히스패닉들도 이렇게 또 굉장히 많기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백인들이 가장 많기는 많죠, 미국에서.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인들이 막 백인 우월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를 친다. 우리 소수민족들이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트럼프가 원래 이제 부자이면서 항상 이제 부자였거든요. 부자이다 보니까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런 뭐 노동계층들,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이 트럼프 밑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두 후보 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 말고 이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가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대략 한 10년 전쯤에 뭐 한국인가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한국인가 이렇게 또 갔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자신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개고기 먹어봤느냐? 개고기가 뭐 몸에 좋고 뭐 보신탕집을 이렇게 또 추천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지금 소문으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케네디 주니어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이거는 그냥 소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소문과 함께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진이 한 장이 있거든요. 어느 이제 고기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바베큐가 된 이 고기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 고기는 개고기가 아니다. 이게 막 개고기라고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개고기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에 놀러 갔었을 때 그때 먹었었던 양고기다. 이거는 개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케네디 주니어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대선 후보로 올라오기는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인기는 별로 없죠. 지금 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는 뭐 41%, 뭐 49% 정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TV 토론회 때 내가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잘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TV 토론회가 끝남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나게 초토화가 되는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예, 뭐 잔치집 분위기거든요. 네, 뭐 거의 뭐 나는 이겼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콜로라도에서 네, 콜로라도에 있는 이 데이어리, 네, 이 우유 농장 있지 않습니까? 이 우유 농장에서 어느 한 직원이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렇게 또 네,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또 네, 감염이 된 그런 네, 사례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거치게 되면서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네,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렇게 또 네, 거치게 되면서 이런 네, 뭐 질병, 네, 이런 이제 네,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네, 좀 이제 많은 촉각을 이렇게 또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런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랐고 있네요. 네, 제발 이런 것들은 네, 제발 네, 다른 사람들한테 네, 많이 안 퍼지기를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네, 만약에 이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돼가지고 이제 팬데믹 사태를 또 일으킨다. 야, 그러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나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발, 네, 이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좀 이제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네, 이 놀든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 탐슨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산불이, 네, 계속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율은 한 7%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조금, 네, 진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산불은 네,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고 퍼지는 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탐슨 이 파이어 때문에 네, 지금 28,000여 명이 지금 대피 명령을 이렇게 또 받은 상태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 탐슨 파이어가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불타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예, 다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이 놀든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이 탐슨 파이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잘 보시고 네, 만약에 이 핸드폰에서 예, 뭐 대피 명령 같은 게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빨리 네, 대피를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웨일러스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위고비나 뭐 오젠픽이나 네, 이런 이제 웨일러스 약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맞고 네, 살을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하버드에서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네, 스터디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오젠픽이나 네, 그리고 위고비를 맞아가지고 이 살을 빼면은 눈이 실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스터디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는 합니다. 희박하기는 하지만 연관이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위고비를 만드는 그 제약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오젠픽을 만드는 이런 제약회사들에서 그거는 굉장히 연관이 적다.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계속해가지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적은 부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주식에 또 굉장히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진화에 이렇게 또 나서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약을 맞아가지고 살을 빼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이제 살을 빼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약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게 없죠.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하루에 6시간만 먹고 그리고 18시간 단식만 하면은 그냥 뭐 살이 그냥 쪽쪽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 같은 거 그리고 이 돈도 굉장히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뭐 거의 $2,000 정도를 내야지만 이 위고비 오젠픽을 이렇게 또 맞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조금 덜 먹으면서 살 빼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값도 덜 들고요. 이 주사기 같은 것도 안 맞아도 되고 약값 같은 것들도 안 들고 최고 같습니다. 최고 간헐적 단식이.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금요일에 또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고용 지표도 슬로우 다운 하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이제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어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P 500이니 뭐 나스닥이니 뭐 이런 수많은 이 주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뭐 역대 최고치를 또 이렇게 또 갈아쳤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은 이 연준이 아마도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도 또 이제 FOMC 의사록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FOMC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가 왔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뭐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 연준에서 아마도 거의 확실시 9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뭐 FOMC나 그리고 이런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연준에서는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지표도 좀 이제 안 좋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 소리는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제는 이렇게 또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등 이 주식시장에는 좀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트럼프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이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한테, 미국에 있는 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그 감세를 한 것을 중국 관세를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부자들 1%한테만 좋은 영향을 주고,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일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보편적인 관세,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의 관세를 한 10%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기업들한테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부자들, 이 미국에 있는 1% 부자들한테만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트럼프를 뽑으면은 부자들한테만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미국에서 1%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말이죠. 어떤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나라한테 나쁠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당연히 나쁠 것이라고 하고, 당연히 중국도 나쁠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유럽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이 국가의 리더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자동차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Chinese Government Purchase 리스팅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에 이렇게 또 올라왔다 라는 거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이용을 하는 그 자동차 리스트에 이렇게 딱 올라왔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호재입니다. 호재. 이 테슬라한테는 이렇게 또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7일 연속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숏셀러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를 친 이 숏셀러들이 최근 2일 동안 3.5 빌리언 달러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엊그저께는 1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또 좋은 뉴스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 로봇 택시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이제 나쁜 얘기들, 이 나쁜 뉴스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주식이 6.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7일 연속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숏셀러들,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난 손실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테슬라 아직 죽지 않았네요. 네, 제가 이 테슬라 차를 이렇게 또 타보니까 테슬라 차 너무 좋더라고요. 네, 테슬라 차 한 대 더 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굴뚝굴뚝 같이 있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이 인디펜던스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굉장히 많은 이 불꽃놀이들을 이렇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동네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동네에만 나가도 이 불꽃놀이 어마무시하게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놀이 이렇게 또 한번 재미나게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